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가 68.6%, 이렇게 지금 높은 수치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까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지금 입장, 이것이 잘된 것처럼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4.9%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40.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로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61.7%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인 K-스탠리 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KBS가 이런 데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KBS가 그동안에 한동훈 최문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발표했다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6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이미 시청자들께서 시청료 납부하지 않겠다, 이런 거부운동까지 벌어진 데가 KBS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은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국제사회에 이거를 여론을 환기시켜서 국제사회의 압박 여론을 조성해서 김정은이가 더 이상 인권 탄압, 이렇게 무자비한 비인도적 만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 산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유엔 총회가 지금 75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는 유엔 차원의 총회 결의안이 2008년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 결의안 제안국으로 매년 참여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빠졌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외교부 출입기자단에서 외교부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말하기가 어렵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이거 안 했다고 박지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현 정부가 선을 딱 그어놓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권 문제에 이 김정은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번 사건하고 관계없는데,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사건 없었는데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안 했으니까 올해 참여 안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지난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할 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현 정권이 과연 김정은이를 어느 정도나 챙기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정권에 왜 표를 많이 줘서 이번 총선에까지 압승을 하게 했는가 아마 반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북한에 대해서 공동조사하자, 그리고 통신선을 복구하자, 이런 전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공동조사와 통신선 복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날 28일 날 북에 제안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전혀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후속으로 보낸 것 같은데요. 대통령 조치 후속 이행 사항이겠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겠죠. 지금 북한한테 저렇게 절절매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 대해서 당당하게 TV 앞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정은 사과하십시오,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2번씩 3번씩 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자존심이나 있나?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는 북한이 사살했다, 기름까지 얹어서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국방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살이라든가 사격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감청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이것도 뻔한 거죠. 김정은이가 또 화가 나면 우리 대화, 제의, 일체 나오지 않을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사살, 사격이라는 용어가 없어도
이미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였는데 그러면 다른 용어로 은호를 쓰고 암구를 썼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살되고 피격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동근 의원 여당 이번에 최고위원 됐죠. 월북하는 사람한테 사살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언론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중권 교수, 그 다음에 김근식 교수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게 할 소리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신동근한테 야 무서운 사람이다. 북한이 대신 살해를 해서 문제없다 하는 고맙다는 얘기냐 도대체가 강하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동욱 의원의 이런 SNS 활동이 많은 지금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다. 월북 때는 사살해도 좋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 경계병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확인 차원에서 제재해야 될 거 아니냐 월북을. 그런데 우리 경계병의 이러한 제지에 말하자면 강제 조치에 이행을 안 했어요. 그 월북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칙에 따라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를 계속 멀리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참 큰일 났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NSC 전체 회의는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우리 한미 동맹국, 미국은 지금 전략사령부가 지금 분명히 SNS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모든 행동을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물론 이러한 전략사령부의 입장은 10.10 행사와 관련해서 ICBM, SLBM 도발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사령부니까 북한의 전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번 피격 사건을 전후해서 미국은 특수 전투기도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정찰 자산도 띄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사령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10.10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도발,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도발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NLL을 분쟁 수역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도 모르는 NLL 분쟁 지역에서의 어떤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강하게 억제 전략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 위기 때는요 동맹국밖에 없지만 동맹국에 의지하기 전에 국군 통수권자의 리더십 그리고 정보 판단,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 판단 능력,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제로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에 동의를 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서 여론의 압박을 가해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안보가 김정은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빨리 그야말로 최강의 유튜버가 돼서 정부 여당의 실정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